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 6월 12일, 자,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지수가 조금 이제 큰 뭐 상승은 없었고요. 그죠? 네, 소폭 이제 약간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뭐 크게 이제 무리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7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지수부터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이 이제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긴 한데,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죠.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끝에 가서 좀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제 시황부터 먼저 지수부터 간략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특징 종목들 있죠. 그 특징주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뭐 바이오도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북주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대선주 중에서도 이제 뉴페이스들이라고 해야죠, 그죠? 새로운 이제 그 유형의 대선주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히토리 관련주, 뭐 이란 석유 제재 관련주 여러 가지 이제 폭넓게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먼저 여기 시황부터 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0.1% 정도 이제 소폭 하락으로 끝났는데, 뭐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제까지는 이제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왔었는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한 6일, 7일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도 꽤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 일본이랑 같이 보시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 다음에 뭐 대만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소폭 하락 또는 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 지금 현재 보시면 유럽 증시도 지금 뭐 소폭 하락 0.4에서 0.5% 정도 이렇게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크게 염려하실 건 아니고요. 이제 최근에 얼마나 이제 많이 올랐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더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일단은 이제 다우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올라오기는 이제 6거래일 이상 올라온 거죠, 그죠?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6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 캔들도 굉장히 센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약간 보합으로 끝난 거고, 우리나라랑 일본이나 아시아 증시,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지금 살짝 뭐 하락이나 보합에서 끝난 거겠죠. 일단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자, 같은 차트를 보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때요?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 6월 초부터 꾸준하게 올라와서 우리나라도 거의 뭐 쉬지 않고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보합 정도에서 우리도 마감을 이제 깨끗하게 끝낸 거죠.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받냐면, 제가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해드렸었어요.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하락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미국 증시가 급등할 때 우리나라가 따라 상승했죠, 그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는 우리나라가 같이 안 가고, 미국이 상승할 때는 따라간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네.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미국 올라갈 때 따라갔으니까 좋은 거죠. 지금 이제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뭐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뭐 떨어질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시기 전에,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미국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아마 언제였냐면 5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5월 달에 이제 지수가 이만큼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그죠? 요 부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주식이라는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제 뭐 계속해서 올라가질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뭐 약간 하락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건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는 건데 5월 달에 제가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또 이제 불발되는 바람에 지수가 하락이 나왔고 그래서 개인들이 불안해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괜찮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갔는지를 잘 보면 여기에 매물대가 있을 것이고 이 수많은 매물대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떨어지다가도 수많은 이제 그 매물대 지지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5월 달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미 했었어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심히 잡아드리려고 제 딴에 이제 노력을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여기였었죠. 그죠? 작년에 12월 달에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가 올라올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수많은 양봉들이죠.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매물대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여기 뭐 이런 자리들에서 지지가 나와서 이렇게 딱 올라올 테니 너무 단기 급락에 연연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5월달에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일봉 차트인데 일봉으로 보면은 예, 돌멩이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일봉으로 보면 이제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왜냐면 캔들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매물대 지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이 안 오실까봐 그때 주봉이랑 월봉으로 막 얘기했었죠, 그죠? 이게 다우지수가 이게 주봉인데요. 다우지수 주봉으로 보면 캔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걸 그냥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양봉들을 막 이렇게 내면서 올라갔죠, 그죠? 그럼 나중에 주가가 떨어질 때 어때요? 이게 다 이 양봉들이 다 나중에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떨어지다가 실제로 어디냐면 마지막에 강하게 뽑았던 양봉이 이건데 그 밑에 언저리 여기쯤에서 딱 지지 나오고 지금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때 얘기했던 말이 맞죠, 그죠? 이게 굉장히 좋은 이제 매물대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용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빠졌어도 밑에 양봉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걱정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비관론자들이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그죠? 네,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차트를 제대로 모르니까 차트 보고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이게 뭐냐면 지지 역할을 하는 매물대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왜 또 꺼내느냐? 왜 꺼내냐면 지금도 똑같거든요. 왜요? 뭐 과거에 얘기했던 거 자랑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겠어요? 이미 지난 일인데.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이걸 보시란 얘기예요. 이게 지난주, 그죠?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양봉이에요. 여기에보다 더 강해 보이죠, 그죠? 네.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굉장히 센 양봉안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뭐 하겠어요? 나중에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역시 지지 역할을 해주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만약에 다우지수가 뭐 신고가를 바로 못 내고 약간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주식을 받으시면 돼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보다 더 세요, 그죠? 네. 참고로 여기에서 이 다우지수가 이렇게 강한 양봉을 치면서 나올 때 나왔던 호재가 뭐예요?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금리를 인하하려고 해요. 이때보다 더 센 게 나왔거든요. 거의 뭐 똑같이 금리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은 금리 인하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전세계 증시가 폭등 나오잖아요. 그때랑 같은 재료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재료고 차트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센 캔들이 언제요? 지난주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바로 못 내면요 약간 누를 수 있어요. 근데 누르면 누르라고 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수가 조금 흔들어도 만약에 흔들어도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좋은 종목을 발굴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심리가 편안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다시 이제 일봉 차트로 돌아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세력들이 이제 누를 때 여러분들 마음 안 아프게 뭐 이렇게 조금씩 누르겠어요? 안 그래요.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누를 때 또 시원하게 음봉 하나 탁 이렇게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뉴스에서 그 다음날 다우지수가 급락한 이유가 전세의 경제가 둔화가 돼서 그렇고요. 그렇고 뭐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냥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경제가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서 미국 다우지수가 하락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 기사를 보면 어떻겠어요? 아 진짜 힘들구나, 안 되겠다, 주식을 접어야지, 이제 이래버리는 거죠. 아니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손해지만 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을 들고 시장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주식을 사야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늘 말씀드리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두 번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분들은 나중에 더 가난해지세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제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음봉이 나오면 반드시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속지 마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우지수하고 뭐 미국 증시 있죠.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참고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쪽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복잡한 문제라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할지 안 할지 좀 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사정상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를 같이 하는 게 맞긴 맞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더 아마 좀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우리 박에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나라마다 이제 사정이 있으니까 사정이 있는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같이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내부 사정이 있으니까 좀 전에 이제 표현했던 것처럼 한국은행의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요 지수 얘기는 이제 요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종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수가 아무튼 여기 코스피 코스닥지수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게 종목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 보시면 오늘 뭐 사실 올라온 게 없죠. 이제 캔들이 그냥 아주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끝났고 근데 거래량은 또 많아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오늘 상승이 진짜 5월 말부터 그죠? 5월 말일부터 양봉 나와가지고 6거래일, 7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오늘 잠깐 이제 쉬어가는 듯한 그런 캔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지수를 잠깐 보여드리고 종목을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오늘 종목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쉬었어요. 네. 시장도 좀 이제 약간 이제 저기 하고 종목들도 좀 쉬었는데 테마주들 있죠. 최근에 급등했던 테마주들 대표적인 게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쉬었어요. 별로 이제 큰 상승이 나오진 않고 개별적으로 올라간 것들은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조용조용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오늘 그 제가 종목들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 대선 테마주들 제가 얘기를 자주 해드리죠, 그죠? 저희 방에서는 대선주를 조금 해요. 네. 뭐 우량주도 하고 대형주도 일부 추천드리고 뭐 개별주들도 이제 재료가 센 것들 추천드리고 뭐 실적주도 추천드리고 이제 골고루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포트를 짜놓으면 시장이 나쁘건 좋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도 일부 추천을 드리고 그래요, 실제로. 근데 이제 개별주들을 더 많이 추천드리긴 하는데 개별주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받침이 되면서 테마 아니면 재료가 강한 것들을 같이 추천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그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이제 정말 수익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제 뭐 대선주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당연히 수익이 좀 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대선주 얘기를 가끔씩 제가 해드리는데 오늘 보면 이제 대선주들이 움직였는데 대선주들 그 앞에서 많이 갔던 분들이 뭐 유시민, 뭐 이낙연, 황교안 씨 이런 분들 거죠, 그죠?
최근에도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유력 대선 후보들, 이분들은 실제로 여론조사하면은 유력 대선 주자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하면 1, 2위, 뭐 1, 2, 3위를 이제 다투죠, 그죠, 서로? 그런데 이제 이분들 말고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새로운 이제 인물의 테마주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조국 씨 있죠? 네. 조국 민정수석. 네. 이 사람께 이제 관련 테마주가 오늘 급등을 했더라고요. 종목은 얘기를 안 해드릴게요. 괜히 또 보시고 또 들어가서 또 공략하실까봐 약간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종목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그 오늘 한 20% 이상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끝나는 걸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또 찾으시니까. 근데 아무튼 그냥 상승한 게 거의 없어졌어요. 네. 20몇 %까지 급등했는데 끝날 때 그냥 거의 그냥 제로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게 하나 있어요. 보면서 역시 최근에 좀 움직였는데 오늘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요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의 대선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요 사람보다 이제 요즘에 모르겠어요. 얼굴을 보고 가는 것 같은데 그 홍정욱 씨라고 있어요. 네, 이분 한번 저기 뭐예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 유명하신 그 배우 그분 아드님이신데 진짜 막 뭐 머리도 똑똑하고 아무튼 딱 보면 진짜 막 얼굴에서 이제 광이 납니다, 진짜. 네. 그 국회의원 딱 한 번 하셨던 분인데 아무튼 하버드 대학교 나온 걸로 더 유명하죠, 그죠? 이분이 있는데 이분 관련주가 이제 그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게 뭐였니? 이거 종목을 언급해 드릴게요. 뭐냐면 처음에 급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조선이, 이게 대장주였거든요. 지금도 붕 떠 있죠.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죠. 실제로 저희 방에서 이제 매매를 했던 건데 이 홍정욱 씨 관련주가 지금 많이 움직여요. 근데 보면 이게 순서대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조선 보시겠습니다. 뭐 지금도 약간 떠 있죠, 그죠? 떠 있는데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꺾일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해요. 근데 저희 방에서 이제 기존 회원분들이 2,000원대에서 사신 주식이었는데 이번에 여기 3,000원 전후에서 잘 팔았어요. 잘 팔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수익이 좀 많이 났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홍정욱 씨 관련 이제 그 테마주로 이게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쭉 올라오다가 이제 5월 말부터 큰 상승은 더 이상 안 나오고 현재까지는 그래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보름 정도 신고가를 못 내고 있는데 이게 끝나느냐. 제가 요즘에 항상 그 기법 강의 형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후발주자 공략법,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미세먼지 관련주가 급등하면 미세먼지 후발주자 공략법,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수소차 때문에 수소차 얘기해드렸고, 최근에는 이제 그래핀 관련주들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며칠 전에 후발주자 공략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 후발주자 공략하는 방법을 제가 자꾸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조금 뒤에 얘기해드릴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로 후발주자들이 움직여요. 개인들이 후발주자 말고 선발주자, 그러니까 대장주를 개인들은 못 사세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정보 같은 게 좀 부족하시고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주들, 그것도 우두머리 선발주자를 공략해서 그걸 끝까지 가지고 와서 수익 내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대선주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홍정욱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게 뭐 하여튼 얼굴 보시면 알아요, 누군지 딱 아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한 게 별로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유명하지가 않거든요. 이름도 좀 헷갈려요. 홍정욱, 홍종욱. 이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아무튼 많이 활동 안 하신 분인데 아무튼 요즘엔 아무튼 얼굴로 가는 것 같아요. 미남인데 이분 관련주가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름 정도 동안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는데 신고가가 안 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후발주자가 움직입니다. 디지털조선이 선발주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방에서도 이제 잘 팔아서 수익을 챙겼는데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KNN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방에서 요번에 수익을 잘 냈어요. 요것도 수익이 뭐 많이 났죠, 그죠, 이번에. 네. 그래서 잘 수익을 챙겼는데 이건 이제 중기로 나간 종목, 기존 회원들이 이제 중기 종목으로 갖고 있는 건데 중기로 할 때는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끌고 가죠, 그죠?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이제 수익을 잘 내고 팔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홍종욱 관련 후발주자예요. 아까 디지털조선이 먼저 이만큼 가서 못 가고 있는데 후발주자가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셔야 되냐면 후발주자 공략하는 방법을 빨리 배우시던지 아니면 종목을 빨리 좀 받아서 수익을 내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왜 후발주자 얘기를 자꾸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라도 수익을 내시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KNN이 지금 이제 그 후발주자로 급등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고려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려산업이라는 게 오늘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어제죠. 어제 상한가를 간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뭐 북한 석회 관련주 뭐 이제 그래서 갔어요. 고려시멘트 이런 거랑 연관이 되니까. 근데 오늘 뭘로 갔냐면 이게 오늘 뭘로 부각이 됐냐면 홍종욱 관련주로도 부각이 돼서 추가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종목 좀 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디지털조선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처음에 붕 떠있죠. 선두주자가. 그죠? 근데 더 이상 이제 뭐 신고가는 못 나오고 있죠. 장중에 뭐 급등은 좀 나오긴 했지만 이게 못 가는 동안에 뒤에서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KNN, 그 다음에 고려산업 이런 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방에서 지금 뭐 해놨냐?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일찍 후발주자 사놨어요. 네. 이제 이쪽에 이제 우리 회원들 수익 내드리려고 후발주자를 사놨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대선주 중에서도 이제 이미 많이 알려진 이낙연, 그 다음에 뭐 황교안, 뭐 그 다음에 유시민 이런 분들께 앞으로 못 가느냐? 앞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종목들 앞에서 한번 크게 급등했죠? 급등했다가 지금 눌리고 있거든요. 눌리니까 뒤에 후발주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잠룡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께 움직이고 거기에서도 또 선발주자랑 후발주자가 나눠서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 번만 수익 한번 내보세요.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방에서 이제 중기로 주제 라이브 쪽은 중기로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매도 사인을 이런 데서 나가요. 이런 데서는 안 팔았어요. 나중에 이런 데서 나가는 거예요. 수익이 극대화가 되겠죠, 그죠? 기존의 분들이 이제 10불 해놨던 종목들인데 이번에 이제 좋은 수익을 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홍종욱이라는 이제 그 분의 후속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추천 나간 게 있는데 그 종목이 뭐냐고요? 절대 얘기 안 해드리죠. 우리 회원들 보유 종목을 이제 노출 안 시키니까. 근데 이렇게 붕 떠있는 종목을 산 게 아니라 저기 밑에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거죠. 그게 후발주자예요. 실제로 요번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 후발주자가 뭐였어요? 백광소재죠. 백광소재가 석회 관련주로 갔거든요. 저희 방에서 이거 안 하냐 하고 있어요. 백광소재가 지금 이제 쭉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서 샀는데요? 저희 방에서 추천 여기서 나갔어요. 이날 아침에 시초가 잡았죠. 아침에 9시 이전에 매수 사인 내가지고 딱 사놨어요. 직장인분들 다 살 수 있게. 이게 이제 석회 관련주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중에서 후발주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후발주자로 지금 공략했던 것 중에 수익 나고 있는 게, 뭐 광물, 그 히토리 관련주죠. 그죠?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그 히토리 가지고 이제 미국을 협박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히토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후발주자들 가지고 수익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은 지금 오픈을 못 하겠는 게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개는 못해요. 근데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있어요. 히토리오, 그러니까 자원개발, 뭐 광물 관련주로도 이제 분류가 돼. 그렇게도 불리는데 이쪽에서 후발주자 공략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석유 제재를 했죠. 그 수혜주도 저희 방에서 사놓은 게 있어요. 누구요? 후발주자 사놨죠. 네. 딱 미국에서 이란을 딱 때리는 순간 후발주자 사놨는데 오늘 10% 이상 급등 나오고 오늘도 잘 끝났어요. 누적 수익률이 지금 제법 돼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어요. 두 개 다. 근데 수익이 바로바로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냐면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매도 사인 이제 그 매도 사인이 나가면 이제 회원들이 수익금이 나오겠죠, 그죠? 그 현금을 가지고 기존 보유 종목을 사지 말고 좀 기다리라고 그래요, 요즘에. 왜냐면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을 이제 못 사서 사시는 것도 참 전문가 입장에서는 저를 믿어주는 거니까 뭐 감사한 일인데,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나가니까 이제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 현금을 들고. 그러면 이제 지금 그때 맞는 거, 뭐 히토류 후발주자, 아니면 이란 석유제재 관련된 후발주자, 아니면 지금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후발주자, 이것도 사놨어요 지금. 백광소재도 수익을 냈지만 뒤에 또 사놨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 있겠어요. 오늘은 뭐 다른 대선주 중에 후발주자 그런 것들도 이제 뉴페이스 후발주자도 지금 사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을 내다 보면 어느새 단기 조정이 끝나버려요. 5월달에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지수가 단기 급락이 들어왔을 때 그냥 또 모든 걸 포기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투자 금액의 일부를 가지고 테마주나 이런 걸 해라. 아니면 개별주, 뭐 그냥 개별주가 재료가 붙어서 가면 테마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개별주하고 테마주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건데, 개별주가 이제 실적으로 가면 말 그대로 실적주고,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개별주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이 가면 그건 가치주고, 그죠? 네. 이 개별주가 어떤 테마로 가면 말 그대로 테마주인 거예요. 재료가 붙어서 가면. 네. 그게 그거예요. 이름을 좀 이제 다르게 붙여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잠깐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새 조정이 끝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실제로 저희 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걸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왜 개인들이 어려워하시냐면, 아까 이제 후발주 공략하는 방법을 왜 최근에 많이 얘기했냐면, 개인분들이 선발주자, 그러니까 대장주를 공략할, 죄송하지만 그게 좀 안 되세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정보가 없어요. 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 테마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솔직히 그 테마가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여러분들 딱 찍었어요. 근데 그 종목 그 테마가 형성돼서 가기는 가요. 근데 그 수많은 10개, 20개, 30개, 50개, 때로는 막 100개가 넘을 때도 있는데, 그 테마주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갈지 그거 개인들이 아예 못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정보도 없을 뿐더러 잘 찍어도 종목이 안 돼요.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종목이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못 가지고요. 왜냐면 그걸 아셔야 돼요. 선발주자의 다른 말은 대장주죠. 대장주가 매집을 제일 거칠게 해요. 제일 힘들게 한다고요. 그래서 대장이에요. 완전히 그냥 야생마처럼 난리가 나요. 그냥 그 영화 보면 왜 야생마 그 길들이는 거 보면 막 그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위에 탄 사람을 떨어뜨려 버리죠.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장주를 샀는데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말은 도망가 버리죠. 네,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선발주를 공략해서 수익 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후발주자라도 빨리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눈치 싸움인데, 옛날에 상한가가 15%일 때는 좀 그나마 편했어요. 그냥 들고 버티면 좀 그래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0%짜리 상한가 한 2개 만들어버리고 세력이 바로 나가버려요. 하나, 둘 나오고 그냥 세력이 도망가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개인들은 이제 단타 치려고 들어오지만 그냥 천천히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다른 게 가고, 아까 이제 디지털조선 가고 KNN 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고려산업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계속 다음 게 나와요. 그런데 개인들은 거래가 이미 터진 이런 데 들어가서 공략을 하니까 수익이 안 나시는 거죠. 그래서 후발주자라도 지금 여러분들 공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긴 하지만 선발주자는 개인들이 공략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치껏 후발주자라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시라고, 그래서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제 입에서 후발주자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공략하시라고. 종목에 자신 없으시면, 단기 좋아하시면 우리 단톡방으로 들어오시고, 아니면 뭐 중기, 스윙이나 중기 좋아하시면 이제 라이브로 들어오시라고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였죠. 근데 실제로 우리 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토류, 뭐 대선주 다 했어요. 그죠? 이란 석유,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광수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였고, 그래핀 관련주에서는 LMS 이런 것들이 후발주자, 덕양산업 같은 게 실제로 올라갔죠. LMS 많이 갔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공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벌어질 거예요. 후발주자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그 이제 앞에 테마가 좀 바뀔 뿐이지 후발주자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테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뭐 전기전자가, 예를 들어서요, 전기전자가 이제 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됐어요. 그럼 막 가요. 그러면 이 뒤에 후발주자 또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후발주자가 나오다가 도저히 이제
갈 게 없다. 그러면 300원짜리, 500원짜리가 급등을 해요. 300원, 500원짜리가 급등을 다 했어요. 더 이상 갈 게 없죠? 그럼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첫 번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조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겠죠? 그럼 또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막 가다가 또 한 바퀴 또 돌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면 세월이 2년, 3년 후딱 가버립니다. 네. 그러면 대세양승장이 잘 마무리가 되겠죠. 이 2년, 3년에 이제 큰 파도를 타시면 1000만 원이 1억 되고 2억 되고 5억 되는 거예요. 1억이 3억 되고 5억 되고 10억 되는 거예요. 실제 저희 방에 6억 갖고 들어와서 12억, 12억, 15억까지 되신 분이 있어요. 1, 2년 만에. 실제로. 지금 최근에 그 1,500만 원 갖고 들어왔던 이제 우리 내 인생의 멘토님 다달이 100만 원, 150만 원씩 수익 내잖아요.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지수가 크게 올라간 거 없는데 투자 금액이 큰 분부터 포함해서 작은 분도 1,000만 원, 1,500만 원 갖고 실제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수익을 내요. 1월 달부터. 지수가 그렇게 안 좋은데. 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100만 원, 150만 원이 우스운 거 같죠? 투자 금액 대비 얼마예요? 최소한 월 6%에서 한 10% 수익 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1년 내내 이 상태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수가 이제 좀 있으면 좋아지고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오겠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수익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왜 이렇게 잘하시냐면 리딩대로 잘 따라해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다니까요. 비관론자들 얘기 듣고 자꾸 뒤로 빠지시는 분들은 이런 수익이 안 나요. 네. 이런 분들은 힘들 때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은요, 장만 조금만 받쳐주면 폭발적인 수익이 납니다. 제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매매일지 자유 게시판에 가면 매매일지 다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아까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를 또 공략을 하셔야 돼요. 네. 일단 이제 그 대선주 얘기하면서 후발주자 공략하는 것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아까 이제 바이오주 얘기를 잠깐 해드린다 그랬죠, 그죠? 바이오주가 그 개인들이 이제 올해에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업종인데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개인들은 그러니까 수익이 좀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여기에서 항상 그분들은 머릿속이 단순해요. 이분법이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서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맨날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매수 매도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제 이거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요거보다는 이제 요런 케이스보다는 좀 더 이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여기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이거보다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실력이 좀 있는 분들은 지수가 이만큼 끌어올릴 때 누가 이걸 끌어올렸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끌어올렸냐 이거예요. 누굴까요? 바이오일까요? 사람들이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려면 바이오가 올라와야 되니까 당연히 바이오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이오를 많이 했던 거잖아요 올해. 그죠? 코스닥이 작년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코스닥이 회복이 되면 바이오가 안 가면 코스닥 지수는 올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이오를 해야 돼. 이러면서 바이오 사신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지수가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왔냐 한번 보자고요. 코스피 여기 이제 종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체 이제 흐름을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어때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는데 큰 도움을 줬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별로 힘이 없네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지금 3위가 신라젠이죠. 이것도 바이오죠. 신라젠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지수가 올라오는데 아무런 도움을 이것도 안 주고 있죠. 그죠? 오히려 평균 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7위에 있는 메디톡스를 보겠습니다. 불안하죠? 이건 더. 그죠? 네, 불안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뭐예요? 지수가 올라오는데 큰 도움을 하나도 안 줬어요. 오히려 평균을 깎아먹은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올 때 도움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주도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5월 달에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죠.
다시 보세요. 이거 5월달이죠. 지수 끌어내리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바이오주들이. 신라젠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5월달에 반등도 없이 그냥 쭉 빠져버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바이오주를 공략하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죠?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1등 공신이었고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 얘기를 아까 또 해드린다 그랬는데 대북주가 오늘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이제 친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대북주들이 그 시가는 거의 대부분 상승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거의 올라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북주 중에 또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류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돈이 안 들어가요. 대북주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분명히 잘 들여다보시면 제가 그 대북주는 분류가 되게 많아요. 뭐 철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가스관 뭐 이래가지고 한 그 대북주 안에 세부적 그 테마를 세분하면 한 20개도 넘을걸요. 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되게 좋은 호재가 있었는데 거의 다 음봉 마감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시가는 상승 출발했는데 그냥 눌러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테마들도 얘기해 드렸고 지수도 다우지수까지 쭉 얘기를 해드렸고 바이오까지 오랜만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테마주들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4월달에 한번 급등했고 5월달에 또 급등했거든요. 근데 그 대장주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 안 가요. 그럼 끝났냐 이거예요. 끝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 대장주들은 뭐하고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이글백 같은 거 보면 되는데 쭉 올라와서 돌리고 있어요. 떨어지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아요. 뭐하고 있을까요? 후발주자가 올라가게끔 그냥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장주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후발주자가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붕 떠 있는 거예요. 디지털 조선이 붕 떠 있으니까 후발주자들이 막 올라오죠. 거의 이래요. 이게 엄마 돼지 나중에 밑에 있는 것들이 새끼 돼지처럼 하여튼 뭐 그렇게 갑니다.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줘요. 실제로 그래핀도 그랬어요. 미세먼지는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거 거의 이렇게 가요 요즘에. 또 세력이 또 나중에 또 바꾸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자꾸 후발주자 얘기했던 거예요. 후발주자. 근데 후발주자 사실 때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후발주자는 진짜 거래가 없어서 개인들이 잘 못 골라내세요. 설령 그게 그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셨거나 어서 들으셨어도 손이 안 가실 거예요. 왜냐면 거래가 없거든요. 아까 KNN 같은 거 잠깐 보시면 어디서 뜨는 줄 아세요? 조용히 있다가 순간 확 끌어올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디지털 조선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순간 끌어올려 버립니다. 앞에 약간 징조는 좀 있었어요. 이거는 좀 징후가 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순간 확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털면서 올려버렸죠. 그죠? 대장주니까 대장주가 아까 제일 까칠하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지수가 조금 눌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돈이 집중되어 있는 쪽에 개별주 쪽으로 와서 수익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단기 조정도 이제 단기 조정은 끝났어요. 조정은 끝났는데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7거래일, 6거래일 연속 일주일 넘게 계속 연이어서 급등 나오다 보니까 그럼 그 뒤에 다시 조금 눌러주는 음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봉이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내일이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제 경험상 그래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면 이제 뭐 내 마녀가 춤추는 날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굉장히 겁을 내시는데 진짜로 그 마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줄은 모르겠는데 뭐 커다란 위칭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녀를 본 적은 없고요. 저도 주식 오래 했지만 마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날 지수가 폭락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은 별로 뭐 문제가 안 생겨요.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신에 장중에 아침에 급등했다가 오후에 막 빼버리거나 막 그런 경우는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선물옵션 동시만길이니까 파생하는 사람들이 참 오늘 힘들겠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걱정 안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선물옵션 동시만길 날은 실제로 별일이 없었어요. 그 전후로 해서 지수가 뭐 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뭐 외국인이 이제 개인들하고 막 파생 쪽에서 막 이제 머리 싸움 한다고 시장을 조금 이렇게 교란을 시켜놔서 여러분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게 있어서 그렇지 당일날은 실제 별일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일 그냥 편안하게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장중에 등락이 조금 나와도 그냥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 져드리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수익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네. 수익에 좀 목이 마르시고 갈증이 나시는 분들은 후발주자 공략을 잘 해보세요. 아까 디지털 조선부터 쭉 해서 올라가는 패턴들을 쭉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네. 한번 보시면 아 나도 수익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종목이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럼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그러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은 정말 편안하셔야 돼요.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리딩을 잘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본인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그러시면 아무리 좋은 종목과 아무리 좋은 조언 컨설팅을 받아도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부터 빨리 편안하게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뉴스가 나오건 또 어떤 차트를 세력들이 막 음봉을 떨어뜨려서 만들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아주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만 조금 받쳐주면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후발주자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돈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쪽에서 힌트 드렸어요. 뭐 대선주 얘기도 좀 해드렸고 아프리카 돼지열명주도 좀 얘기해드렸고 대북주에서도 뭐라 얘기를 했고요, 그죠? 네. 거기에서 힌트를 찾으시면 돼. 거기에 돈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자, 오늘 방송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8시 10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히 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